번째 경기 KT 손익붐 대 부산 KC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T는 동아시아 슈퍼리그 선전 이후 복귀한 리그 경기에서 손호를 잡았다. 여전히 하윤기와 허운이 빠진 상황이었지만 국대 듀오가 빠진 사이 팀의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하는 박준영이 3점 슛 3개 포함 18점을 기록하며 7리바운드와 3어시스트 등으로 활약했고, 박지원이 백코트에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문정현이 돌아와 30분 가까이 소화하며 잘해준 점도 팀에는 힘이었다. KCC는 삼성에 이어 KT를 상대하는 백투백이다. 그러나 토요일 경기 이후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동했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 버튼이 수비에 집중하면서도 본인의 공격 득점을 올리고 있고, 허웅과 이승현, 이호연 등 베테랑들도 꾸준하다. 백투백 경기에서도 출전 시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최준용도 있다. KCC의 승리를 본다. 문정현이 돌아온 KT지만 여전히 허웅과 하윤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문정현과 박준영, 문성곤 등 포워드 위주로 경기를 풀어야 하는데, 최준용과 송교창, 이승현 상대로 우위를 가져갈 수는 없다. 웨인 이옵션의 부상 이탈로 인해 해먼즈가 경기 후반 체력적 부담을 느낄 홈팀과 달리 리온 윌리엄스가 버튼의 휴식 시간을 보장할 KCC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고양 손호 대 서울 S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손호는 KT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며 연패가 길어졌다. 덕장 이미지를 풍기는 김태술 감독의 부임으로 인해 분위기 전환을 노렸는데 팀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앨런 윌리엄스는 라커룸 이슈 이후 경기력이 크게 떨어졌고, 이제도는 이정현의 공백을 실감하고 있다. 외곽에서 득점에 가담하긴 하지만 장신으로 제공권 장악이 안 되는 김민욱의 존재감도 아쉽다. SK는 정관장 원정을 승리하며 리그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모비스와 가스공사 등 추격자들의 추격이 있긴 하지만 연승 중이기에 1위를 내주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다. 힉스가 10분 이하로 뛰는 상황에서도 풀타임 가깝게 소화 중인 원희가 특유의 폭발적인 득점포를 가동 중이고, 김선영과 오재현, 안영준이 나서는 주전 구간이 압도적이다. SK의 승리를 본다. 지난 정관장 원정에서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자밀 원희와 김선영, 오재현 등이 나선 주전 구간의 화력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윌리엄스가 부진하고 이정현이 빠진 손호 상대로는 주전 구간의 강점이 더 두드러질 것이다. SK가 연승을 이어가며 리그 선두 자리를 지킬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안양 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비스는 가스공사에 이어 정관장을 상대하는 백투백이다. 그러나 쇼롱과 이우석, 서명진과 장재석 등 안정적인 주전 구간 외에도 게이지 프린과 함지훈, 옥존 등이 버티는 벤치가 있기에 타이트한 일정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또 홍연정 일정을 소화하는 상황으로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없다. 정관장은 디비전 패배에 이어 SK에도 패했다. 리그 선두인 SK 상대로는 종료 1분 전 2점차 승부를 펼쳤는데 막판 마무리가 아쉬웠다. 풀타임 가깝게 소화한 캐디 라렌이 11리바운드와 함께 20점으로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배병준의 3점포 사방이 있었기에 아쉬운 패배였다. 그래도 벤치에서 나와 10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낸 한승희가 이종현과 함께 제공권을 책임졌고, 변준영의 개인 능력을 활용한 공격도 위협적이었다. 정관장의 승리를 본다. 출전 시간이 늘어난 쇼롱의 페이스가 올라간 모비스의 최근이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관장의 라렌도 안정적인 보드 장악은 물론 보렌들러와의 픽앤롤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종현과 정욱은 한승희 등이 높이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고, 변준영과 박지훈이 모비스 앞선을 공략할 정관장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하나은행 대 KB스타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목요일 원정 경기에서 신안에 완패했다. 그로 인해 최근 9경기에서 1승에 그치는 부진으로 인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이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데다 고서영과 정예림 등 김도환 감독이 기대하는 젊은 외곽 자원들의 3점포가 개점 위협 상태다. 그래도 양인영과 진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프론트코트의 높이가 좋기에 홈에서 반등을 노린다. KB는 금요일 원정 경기에서 썸에 완패했다. 3쿼터 종료 시점 24점 차까지 뒤지는 등 경기 내내 분위기를 전혀 가져오지 못했다. 루키인 송윤아가 신안전 활약에 이어 이 경기에서도 16점을 기록했고, 부상 투혼을 펼친 강희슬도 10점을 터뜨렸지만 썸을 넘긴 어려웠다. 허예은의 부진이 길어지는 것도 아쉽다. 하나은행의 승리를 본다. KB는 허예은이 부진하기에 공격 전개가 좋을 때의 모습이 아니다. 나윤정도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 속에 오픈 찬스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은행 상대로도 고전이 유력하다. 양인영과 진한 등 장신 듀오가 상대 골밑을 경기 내내 높이로 공략할 하나은행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 다섯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대한항공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전은 목요일 원정 경기에서 OK의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여전히 외인 없이 나선 경기였는데 구교역과 서재덕이 각각 50% 이상의 성공률로 42점을 합작했다. 임성진과 신영석 등도 두 자릿수 득점을 넘긴 경기로 권영민 감독을 웃음짓게 하기 충분했다.
그리고 이 경기부터는 경력직 외인인 마테우스가 가세의 팀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대한항공은 주중 경기에서 1위 경쟁팀인 현케에 패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1위를 지키며 격차를 둘 수 있었는데 이제 추격자의 입장이 됐다. 막심이 블로킹 4점 포함 24점을 기록했고 정한용이 50%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정지석의 부진이 컸다. 블로킹에서 현케에 앞섰지만 팀 서브 득점에서 압도당한 것도 아쉬웠다. 때문에 이 경기 승리를 통해 반등이 필요하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본다. 한전은 구교역과 임성진 등 젊은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외인 아포지세 부재 속에 공격 점유율을 늘려가며 성장했다. 그러나 마테우스가 한국에 온 지 이틀뿐이 되지 않았기에 컨디션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막심이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데다 상대보다 충분히 쉬었고 정한용과 정지석 등이 공수의 중심을 잡아줄 대한항공이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IBK 기업은행 대 현대건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목요일 원정 경기에서 흥국생명에 패하며 시즌 첫 연패를 당했다. 중앙에서 천신통과 좋은 호흡을 보인 이주아와 최정민의 속공이 잘 통한 초반이었고 빅토리아도 꾸준했기에 2세트를 먼저 가져갔지만 3세트를 내준 것이 치명적이었다. 그래도 정관장전 완패 이후 팀 정비를 잘한 모습으로 2라운드까지 3위를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GS를 완파하며 흥국생명 추격을 이어갔다. 상대의 외인 듀오가 모두 부상으로 빠진 경기였는데 듀스를 허용한 2세트를 제외하면 별다른 위기에 빠지지 않았다. 양효진과 이다현 등 중앙 미들블로커 듀오가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고 모마는 50% 가까운 공격 성공률로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패에 빠지는 등 불안한 상황도 있었지만 이제 1위 탈환을 노린다. 기업은행의 승리를 본다. 현대건설은 모마가 살아나며 경기력이 올라왔다. 그러나 정지훈을 비롯해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의 성공률이 여전히 아쉽고 김영견의 수비 영향력이 줄었다. 김채원과 황민경이 후위 수비를 확실하게 지켜내고 있고 빅토리아가 모마와의 에이스 대결에서 앞설 기업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